안녕하세요. 오늘은 노후의 건강검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은 간단하게 받고자 하면 비용도 적고 금방 끝나지만 나이가 들면서 내 몸을 위해 이것저것 챙기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검진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비용도 많이 들어 항상 고민하게 되는데요. 먼저 다음 두 사람의 상황에서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 사는 80세 김모 씨는 52세의 딸이 건강검진을 하라고 계속 권유하였지만 완곡히 거절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김모 씨의 생일 때 가족 모임에서 딸은 또 건강검진을 강하게 권유하였고 김 씨는 이에 그만하라면서 화를 냈습니다. 김 씨는 과거 심장 시술을 받은 적이 있어서 주기적으로 심장만 검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딸은 다른 곳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돼서 암검진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아버지가 너무 싫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런 상황에서 건강검진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일단 속으로 생각해 두시고 또 다른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종로구 서울적십자병원에 60대 딸이 찾아와 아버지가 소화가 잘 안 되니 이암, 대장암 검사를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모셔온 아버지의 나이는 92세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건강검진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적십자병원 내과 전문의 문영수 원장님은 검진의 목적은 암을 일찍 발견해서 20년 넘게 오래 살게 하는 것인데 검진을 안 해도 100세 넘게 살 수 있다며 자칫하면 검진하다가 마취 상태에서 호흡정지, 심정지가 올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런 설득 끝에 92세 아버님은 대장검진은 하지 않았고 위는 수면 마취 없이 내시경 검사를 했지만 결과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두 가지 상황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에서 암검진은 좋은 것이라는 효심이 깔려 있습니다. 부모님 생신이나 명절에도 수백만 원을 하는 건강검진 패키지를 선물하거나 오래 사시라고 암검진을 권유하기도 할 텐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효도검진이 자칫 불효검진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건강검진이냐는 첫 번째 상황의 심장 수술을 받은 80세 김모 씨의 판단은 현대의학적으로 옳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023년 9월 대한민국 의학한림원에서 주최한 건강검진 이대로 좋은가? 라는 포럼이 열렸는데 여기에서 몇 가지 주요 내용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립암센터 예방의학 전문의 최윤정 교수님은 암검진 하지 마라 5가지를 공개했습니다. 이 중 하나가 기대여명 10년 이하이면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선별검사 목적으로 암검진을 하지 않는다입니다. 나머지 금지 항목은 갑상샘암, 초음파 검사, 췌장암 선별검사, 양전자 단층 촬영 등인데요. 여기서 선별검사란 병을 확진하려는 게 아니라 의심이 가는 걸 걸러내는 검사를 말합니다. 가짜 양성, 가짜 음성이 적지 않습니다. 폐암 검진에서 양성이 나오면 바늘로 찔러 조직 검사를 하는데 이 중 5에서 50%만 실제 양성이고 유방 같은 경우에는 10%만 진짜 양성이 나온다고 합니다. 즉, 노령층의 암 검진은 현재 기대 수명을 기준으로 75세 이상이 되면 득보다 해가 크다고 전합니다. 2015년에 만들어진 국립암센터의 암검진 권고안에도 각 질병별 가이드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 75에서 84세에서는 위암 검진의 이득과 위해를 평가할 근거가 불충분하다. 둘째, 70세 이상 유방 촬영술은 의사의 판단, 환자 선호도를 고려해 선택적으로 하라. 셋째, 80세 이상 대장암 검진은 근거가 불충분하다. 넷째, 폐암은 고위험군에만 저선량 가슴 CT를 하라입니다. 쉽게 말하면 75세가 넘어서면 위암, 대장암, 폐암 검진은 굳이 할 이유가 없고 70세 이상부터는 유방암은 사례별로 따져서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70세 이상 대장암 검진은 오히려 사망률을 높인다고 설명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내시경 검사를 하다가 위에 구멍이 나거나 감염이 될 수 있는데 특히 구멍이 나는 천공은 수술이 필요한 중증 합병증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시경 검사에 쓰는 미다졸람, 프로포폴 같은 마취제는 저혈압, 호흡곤란, 의식 저하를 야기할 수 있고 간혹 심정지가 오기도 한다며 설명을 하였습니다. 지난해 5월 대한소화기 학회지에 한 대학병원에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총 16년치의 대장 내시경,
6만여 건을 추적한 논문이 실렸는데요. 23건의 천공이 발생했고 80대 노인 2명이 숨졌다고 합니다. 논문에서는 일반적으로 내시경 합병증이 0.1% 선에서 발생한다고 밝혔는데요. 1000명당 1명꼴로 내시경 합병증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미국 질병예방서비스 특별위원회 지침에는 70세 이상은 전립선암 검진은 하지 말고 75세 이상 유방암 검진은 근거 불충분으로 되어 있으며 76세 이상 대장암 검진은 사례별로 따져보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국 일반 내과학회 지침에는 기대여명 10년 미만이면 암 선별검사를 권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20년 기준 미국 남성의 기대 수명이 74.2세로 나오는데 여기서 10년을 빼면 미국 남성들은 65세부터는 암 선별검사를 안 해도 된다는 뜻이 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미국 남성보다는 한국 남성이 6살 정도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남성은 80.6세, 여성은 86.6세입니다. 그래서 미국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 남성분들은 70세, 여성분들은 76세가 넘어가면 암 선별검사는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가암 무료검진에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서민아 국립암센터 암검진 사업부장은 폐암 고위험군 외에는 국가암검진의 종료 연령이 없다면서 99세 할머니는 굳이 검진 필요가 없음에도 자궁암 검진을 안 받아도 된다는 말을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서울적십자병원의 경우는 80세 이상은 암검진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문영수 서울적십자병원장은 우리 병원은 최근 80세 이상은 원칙적으로 암검진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너무 위험해서다. 대신 먼저 진찰해서 위험성을 따진 후 시행한다. 나라에서 선심 쓰듯 건강검진을 제공하지만 이게 결과적으로 어르신과 병원을 잡을 수도 있다. 고 말합니다. 그리고 80세의 벽이라는 책에도 나이 들면 굳이 건강검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있어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와다 히데키는 일본의 유명한 노인 정신의학 전문의였는데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0세가 넘으면 몸속에 암이 있는데 모르고 사는 사람도 많다. 내가 근무했던 병원은 노인 전문 병원으로 이곳에서는 해마다 100명가량의 유해를 해부하고 연구하였다. 그 결과 몸속에 심각한 질병이 있음에도 생전에는 알지 못한 채 다른 질환으로 사망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즉, 생애 마지막까지 자각하지 못하는 질병도 있다는 뜻이다. 암도 그중 하나이다. 85세 이상의 유해를 부검해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서 암이 발견되는데 80세가 넘으면 누구나 몸속에 암을 품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암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므로 발견 조기 치료가 필수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꼭 그렇지 않다. 내가 근무했던 병원의 연구에서는 당사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암도 있고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암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암의 진행이 느려지므로 그냥 내버려둬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이 점을 꼭 기억해두길 바란다. 고 하면서 당부의 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구 포럼의 내용과 소개해드린 책의 내용을 종합해 살펴보면 어느 정도 살 만큼 살아왔고 노후에 몸이 불편한 질병은 누구나 다 가지고 살아가기 마련인데 괜히 건강검진을 해서 질병을 발견하였다고 섣불리 치료를 하였다간 오히려 안 좋아질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꼭 검진을 해야겠다고 생각된다면 의사와 반드시 상의해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개별적인 처방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환자 본인이나 환자의 보호자는 의사와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어야 할 텐데요. 의사를 존중하되 너무 맹신하지는 말고 의사도 사람이니 실수할 수 있음을 생각하며 환자에 대한 상세한 사항이나 나의 의문들을 의사에게 묻거나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혹 의사의 진료 제안에 무작정 따르거나 이상하다 싶어도 묻지도 못하고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가 있는데 처방에 의문이 생기거나 뭔가 아니다 싶을 때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사와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안타까운 사례 하나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남매분이 노환의 아버지를 병간호하면서 잘 모시고 있었습니다. 남매분의 아버지는
10년 전에 대장암을 앓으셨다가 다시 발병을 하였는데 아버님 정신은 멀쩡하고 성격도 좋으셔서 자식들에게 아주 힘든 병간호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무릎이 좋지 않아 정형외과 검사를 받으니 뼈에도 암이 발병을 하였고 이에 병원 측은 방사선 치료를 우선하자고 해서 입원을 하였습니다. 근데 사실 말기 암 환자라고 하기에는 아버님은 다리가 좀 아플 뿐이지 너무 정정하였고 사위가 사주는 소고기도 맛있게 먹고 입원을 했습니다. 농담도 잘하시고 낙천적인 분이었고 모시는 남매도 우애가 넘치고 행복해 보이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입원하는 날 주치의가 오더니 대장에 암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면서 대장 내시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대장 내시경을 다 받아보셨겠지만 내시경을 받으려면 그 전날부터 이온음료 맛이 나는 액체를 2리터나 마셔야 합니다. 정말 고문이 따로 없죠. 그걸 먹으면 속이 다 씻겨 내려가면서 계속 설사를 하면서 장을 다 비우게 됩니다. 대장 내시경 받을 때까지 체온도 떨어지고 너무 기진맥진하게 되는데 온몸에 이미 암이 다전이 됐다는 판정을 받고 방사선 치료를 받으러 온 아버님에게 대장 내시경을 받자고 하니까 이게 당연히 의사가 시키는 일이니까 대장 내시경을 위해 계속 액체를 마시는데 이제 점점 아버님이 진짜 중환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몇 시간 전에도 소고기 먹고 멀쩡히 병원에 들어오신 분인데 그 대장 액체를 열심히 마시고 내시경 준비를 하고 있는 와중에 아버님은 완전 초죽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딸이 보다 못해 의사한테 가서 우리 아버지의 몸 상태가 이러이러하고 뼈에도 전이 됐고 폐에도 전이가 됐다는데 꼭 대장 내시경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아버지가 지금 너무 괴로워하신다. 몇 시간 만에 완전히 중환자가 되셨다 그랬더니 의사가 환자 차트를 이렇게 보더니 그러게요. 그럼 하지 말까요? 이랬다는 겁니다. 차라리 의사가 그래도 이거는 꼭 필요한 겁니다. 라고 했으면 덜 억울했을 텐데 차트를 가만 보더니 그렇네요. 그럼 하지 마시죠. 그랬다는 겁니다. 얘기를 들은 딸은 너무 천불이 나고 황당하였습니다. 이 사연에서 보셨듯이 여러분들께서 잘 염두에 두셔야 하는 것이 부모님이나 본인이 병원에 입원하여 얼마 못 산다는 얘기를 듣는다 하더라도 의사들이 하는 어떤 처치나 검사 같은 거에 기계적으로 반응해서 선생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의사를 존중하는 것과 맹신하는 건 다릅니다. 의사는 사람을 살리는 고귀한 직업이고 훌륭한 사람들이지만 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의사는 무서운 존재도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면 긴장하고 벌벌 떨고 저 말을 꼭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질문을 하거나 뭐 좀 물어보면 의사가 귀찮아하거나 기분 나빠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하시기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사 앞에서 쫄지 마라. 의사는 책임감을 가지고 나를 고쳐줄 사람이고 나의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해주는 좋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설령 기대와 다르게 의사의 반응이 좋지 않더라도 나와 커뮤니케이션이 됐으니 서로 간 오해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사는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현행 법 체제하에서는 의사는 사람의 목숨을 살려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의사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환자를 살린다고 하더라도 이미 식물인간이 될 것이 분명하고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생명연장 치료를 하면 한 달에 1,000만 원씩 병원비가 나와 남은 가족들이 힘들어질 것을 알면서도 가족들에게 환자 생명의 결정에 대한 명확한 방향이나 어떤 조언을 능동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평소 죽음이나 질병에 대한 공부를 좀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비동량만 해도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